하니까 뭔가를 채우고 싶어요. 뭔가로. 그런데 그 애정결핍, 그 외로움은 뭐 사람들이 나에게 채워주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으로서 대처하게 되고, 남자들은 어떤 술이나 담배로서 대처하게 된다. 그리고서 뭐 마약이나 어떤 그런 중독증, 증세로 가게 된다. 사람을 찾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집착증이 생겨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를 것 같은, 그 사람 없으면 우울해져 버리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이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의 형태로 전달돼 버린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뭐 그런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미충족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상을 찾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신체적인 또 증상이 나타나요. 심리적인 증상은 마음이고, 또 신체적인 증상으로 보게 되면 두통, 위장장애, 심장질환, 뭐 혈압, 고혈압, 관절, 각종 통증이나 마지막은 또 암과 같은 불치병까지도 이제 가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좋지 않는 것을 계속 찾다 보면 몸은 서서히 망가져요. 몸이 서서히 망가지다 보니까 신체가 어느 정도 같이 망가져서 심각한 만성 두통, 만성적으로 가슴 답답하고 항상 어깨가 무겁고 허리 디스크나 신체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된다. 그래서 참 무섭지 않아요? 이런 어떤 내 감정, 내 마음을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심각한 신체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 이를 계속 안고다 보면 누구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더욱더 이제 커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식을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막다른 길로 몰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걸 빨리 자각을 해서 이제 그만하자 라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미충족의 두 번째를 보면,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 제한적인 신념이 생겨요. 제한적 신념. 이거를 어떤 거라고 그러냐면요, 제한적 신념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난 안 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난 패배자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나는 우울증에 걸린 환자야. 나는 우울증 견딜 수 없어. 나 이거 노력했는데 난 안 돼. 나 그냥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포기해버릴 거야. 나 좀 그만 내버려도 하는 제한적 신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최면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이런 제한적 신념이 걸리게 되면 결국은 자신감에 결여가 생겨서 나는 그만큼 성공과 행복으로는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의 어떤 그 그림을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 하나가 우런 어떤 심리적인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해주고, 신체적으로는 몸이 서서히 망가지고 균열되는 아주 무서운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만 스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긍정적인 생각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상상,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마음. 모든 종교나 철학에서 항상 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이 시간부터는 그런 말을 자꾸자꾸 연습을 해야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23페이지입니다. 최면이란 무엇인가? 드디어 이제 저의 어떤 전공 분야인 최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면에서 별다를 게 없어요. 제가 1강부터 시작한 게 사실은 다 최면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자기 최면이라고 말해요. 최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최면사인 밀턴 에릭슨이 그랬어요. Everything is self-hypnosis. 모든 것은 오로지 자기 최면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우울함에 빠진 것도 내가 자기 최면을 걸었어요. 우울하다고. 내가 행복하게 하는 것도 내가 자기 최면을 걸어버렸다. 그래서 자기 최면을 내가 걸었으니까 누가 그 최면을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최면을 걸었어요, 나한테. 그래서 현재 내 삶이 우울해요. 그 어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일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풀어야죠. 그리고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최면을 걸어야 된다. 그게 최면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최면은 그래서 잠재의식과에 대하다. 우리가 물론 행복해지고 위해서 이런 어떤 힘든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력한 만큼 변화가 잘 안 돼요. 저도 정말 이 우울한 마음 고쳐보고자 각 초등학교 때부터 심리학 책부터 해서 각종 성공학 책, 종교 막 그런 쪽에 엄청 공부도 하고 관심도 갖고 거의 다 해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난 변화가 잘 안 되지? 항상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최면을 조금 이제 공부하고 알면서, 내가 물론 노력해서 많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진정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진정한 노력. 그림에서 볼게요. 우리는, 이게 프로이드의 빙산 모형인데, 우리는 항상 의식과 어떤 무의식이라고 나누게 되잖아요. 의식과 무의식. 즉, 저는 무의식을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할게요. 무의식이라 그러면 없을 무해서 의식이 없다? 그럼 나도 모르게 우울해졌다. 나도 모르게 슬퍼졌다. 나도 모르게 뭐 어떻게 됐다라고 마치 나를 회피해요. 내가 안 한 것처럼.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저는 잠재의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잠재된 의식. 그래서 내가 내 진짜 마음을 찾아가서 발견하는 그것이 최면이다. 그래서 최면은 진짜 내 본마음, 본래 내 마음, 빛과 같은 내 마음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저 어두운 마음, 내 과거의 아픈 상처를 도망가려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대화하고 끌어안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저는 그게 이해하게 됐어요. 빙산 모형에서 보면 의식과 잠재의식을 보면 의식은 아주 조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잠재의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나라는 배를 움직여주는 그 원동력은 의식이 아니라 이 잠재의식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하고는 무의식에서 일어나요. 이 잠재의식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줘요. 의식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어떤 말을 하고 만나고 생각하고 그걸 하도록 이제 하는 하나의 어떤 대상이고, 실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는 진짜 깊은 마음, 그거를 우리 심리학에서 이제 그 진아라 그러죠. 진짜 마음, 거짓된 내 마음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서 나를 일으켜준다. 그래서 최면에서는 그런 내 마음과의 대화를 자꾸 해야 돼요. 진짜 내 마음을 알게 되다 보면 그 잠재의식이 잠재만 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이 의식의 영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잠재의식이라는 건 실제로 무한한 능력이에요. 무한한 어떤 사랑이고 무한한 긍정의 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능력이나 사랑이나 어떤 긍정의 힘을 마치 나는 안 가진 양, 나는 없는 양,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상한 양, 마치 거부를 하는 것처럼 살아왔겠지만 이제는 나도 긍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무한한 잠재 능력, 내가 원한다라면 무엇이든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을 우리는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최면을 깊이 걸린다는 생각보다 이런 마음의 원리를 알게 되면 좀 더 남들보다 빨리 더 쉽게 내 마음을 변화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으면 내 운명도 달라지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을 볼게요. 의식 상태에서 정신을 집중하여 무의식, 즉 잠재의식의 상태로 되는 것이다. 최면의 상태는 의식을 모두 10이라고 할 때 9개는 잠들고 1개는 깨어있는 상태로 최고의 집중력이 된 상태며 이완된 편안한 상태이다.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에 10개에서 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있어요. 나는 근데 정말 더워서 머리를 감아야 돼요. 그런데 물이 다 쫄쫄쫄쫄 흐르니까 한 곳에 맨날 머리를 감아도 잘 안 감겨져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9개의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니까 하나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잖아요. 그럼 나는 시원하게 머리를 감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의식들을 좀 차단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의식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변화해도 내가 원한 만큼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잠재 능력이, 잠재의식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훨씬 변화가 잘 된다.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도 그 1시간을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뭐 하다가 1시간을 공부해도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 10분 하더라도 이 순간만큼 집중을 해버리면 남들 1시간, 2시간 공부한 거 이상으로 기억이 잘 되고 그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천재들은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기억이 잘 되고 더 이해력이 빨라지게 된다. 그래서 최면은 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잘 이해하세요. 수도꼭지 그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최면은 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의식을 잠궈버린다. 여러분은 실제로 제일 어떤 중요한 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가장 맞는 거고 내가 원하는 최고의 의식 상태인데 쓸데없는 9개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나요? 난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안 돼. 쓸데없는 의식이잖아요. 나는 항상 뭘 해도 불안해. 난 안 될 것 같아.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하지? 회사에서 어떻게 적응하지? 난 친구들하고 말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말도 잘못하고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는 쓸데없는 의식들을 갖다 보니까 노력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 문제에 파고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면을 한다라는 것은 오로지 무한한 긍정 속으로 나를 여행을 다니는 거다. 내 잠재의식과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 모든 것을 이제 집중하자. 행복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니까 행복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최면은 어떤 거냐면 이 행복을 내가 하고 싶다라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에너지를 집중하자. 그렇게 집중하니까 내가 변화가 된다. 그게 어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최면과 어떤 우울한 마음의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최면 상태와 트랜스 개념 이해, 이거는 정식 최면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더 자세히 이렇게 다루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의 문제와 최면과 연결해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면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심신이 고도로 이완된